안녕하세요. 논술 강사 이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논술의 정석 1-3강 논술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논술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논술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도 알았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글만 쓴다고 논술이 늘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미술을 공부할 때 미술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싶어요. 그냥 무작정 그리는 것보다 그래도 학원에 가서 그 미술 교육을 받으신 전문가의 코치를 받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문가의 도움과 동시에 이제 내가 노력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뭐든 다 마찬가지죠. 피아노도 그렇고 축구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거든요. 논술도 논술을 잘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해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하는 것보다 이 방법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논술 공부를 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논술을 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일단 논술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는 논술이 무엇인지를 보면 다 나와요. 논술이 무엇이었죠? 여러분들 논술의 정의 기억하십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본인 스스로. 이거 말을 못하면은 1-1강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논술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논술이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 따위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 따위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 서술하는 글이 이제 논술문이 되는 거고요. 서술하는 것은 논술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를 보면 논술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 따위, 사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 서술, 이렇게 사고, 논리, 서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은 사고, 사고력, 논리, 논리력, 서술, 서술력. 여기서 서술력은 이제 보통은 글솜씨가 되겠죠. 논술은 말보다는 이제 구술보다는 글로 쓰는 형태가 더 많으니까. 네, 해서 논술을 잘하는 방법 각각 사고력과 논리력과 서술력을 키우면 됩니다. 내 생각의 폭을 넓히고 생각을 깊게 하고 내 논리력을 높이고 오류가 없게 하고 논증을 올바로 할 수 있게 하고 마지막으로 글을 조리 있게 잘 쓰면 돼요. 네, 간단하죠. 근데 그걸 실현하는 게 어렵죠. 일단 머릿속으로 지도는 그려지죠. 내가 논술을 잘하려면 세 가지 기둥을 세워야 하는구나. 하나가 뭐였죠? 사고력, 두 번째 기둥, 논리력, 세 번째 기둥, 서술력, 글솜씨. 이 세 개의 기둥을 단단히 쌓아야 좋은 논술문이라고 하는 지붕을 올릴 수 있구나. 자, 그러면 그 기둥은 각각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 또 한번 배워봅시다. 첫 번째, 사고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고력, 생각하는 힘이죠. 사고력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을 계속하면 사고력이 커질까요? 일단 사고력을 키우는 데는 책 읽기가 제일 좋긴 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다양한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정말 싫겠지만 독후감을 쓰고
또 평소에 일기를 쓰고 오늘 있었던 일을 자기 전에 되돌아보면서 글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랬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다. 라고 스스로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적어보는 시간을 자주 가지면 사고력이 자연스럽게 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책 많이 읽고 좋은 글 많이 읽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TV에서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좀 보시고 하면은 생각이 되게 넓어지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경험했던 것들,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경험했던 것들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게 내 생각이 정리가 내 생각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 책은 읽어도 그냥 머릿속에 잡동사니만 잔뜩 넣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경험들, 지식들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는 1강의 구성을 보면은 딱 나와요. 1강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논술이란 무엇인가? 논술 공부 왜 해야 하는가? 논술 공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가? 무엇, 왜, 어떻게잖아요.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이 습득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얻은 지식을 무엇, 왜, 어떻게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오늘 축구라는 게임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축구라는 걸 학교에서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축구란 무엇인가? 수비수의 역할은 무엇인가? 골키퍼의 역할은 무엇인가? 축구 경기에서 반칙은 무엇인가? 축구 경기에서 승리 조건은 무엇인가? 축구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무엇? 왜 축구는 11명이 뛰어야 하는가? 왜 축구를 할 때 거칠게 하는 게 필요한가? 왜 축구를 할 때 손을 쓰면 안 되는가? 이런 의문들을 가져보고 그걸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걸 뭐 어른들이나 선생님께 여쭤봐도 좋고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아도 좋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검색을 해봐도 좋고 왜라는 호기심과 질문을 가지고 그걸 해소를 해보려고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축구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드리블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달리기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검색도 하고 어른들께 여쭤보기도 하고 스스로 책도 찾아보고 달리기를 뛸 때 이렇게도 뛰었다가 뭐 주먹 쥐고도 뛰었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그 지식이 축구라는 것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내 것이 됩니다. 축구라는 게 내 것이 돼요. 그때부터는 진짜 내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축구의 예를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사고력이 확장되고 사고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축구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한 다음에는 뭐 아이돌에 대해서도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연애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친구 관계에 대해서 한 인간에 대해서 쟤는 왜 맨날 삐질까? 쟤는 왜 맨날 얼굴이 저렇게 어두울까? 쟤는 왜 인기가 많을까? 왜? 인기 요인은 무엇일까? 무엇? 이런 것들을 한번 깊게 탐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력이 정말 많이 발달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4.19 혁명을 예로 들었는데 그것도 한번 제 블로그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논리력을 키우는 방법.
자, 논리력은 여러분들 그 나이 어린 학생들은 이제 논리력 하면은 말빨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키보드 배틀 하고 뭐 야야야 뭐 야 네가 오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빨로 이기면은 논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빨이라고 생각하는 것 대부분은 사실 비형식적 오류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여러분들이 말빨 세다라고 할 때 보면 대부분 비형식적 오류를 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력을 키우려면은 논리가 무엇인지, 논증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논리라고 하는 것은 논증을 펼치는 바른 이치란 말이죠. 그래서 논증은 무엇인지, 논증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고 어떤 것이 논증을 펼치는 바른 이치인지 어떤 것이 논증을 펼치는 바르지 못한 이치인지 이렇게 논증을 펼치면 맞고 이렇게 논증을 펼치면 틀리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지 논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말싸움 한다고 논리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논리 배운 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써보는 거죠. 내가 뭐 나는 통일에 대해서 찬성해. 그 근거는 이런 거야. 나는 저기 교복 자율화에 반대해. 그 근거는 이런 거야. 나는 뭐 낙태죄 폐지에 찬성해. 그 근거는 이런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그 논리식을 만들어 보고 그걸 글로 써보면 논리는 정말 많이 늘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2강에서 다룰 테니까 그것도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글솜씨 키우는 방법, 서술력이죠. 서술력 키우는 방법. 글솜씨를 키우는 방법은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비법이 있습니다. 3다라고 하는데요. 3다. 세 가지를 많이 해라. 1번 다독, 많이 읽어라. 2번 다작, 많이 써라. 3번 다상량, 생각을 많이 해라. 다독, 다작, 다상량.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해라. 이게 글 잘 쓰는 비법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는 거고요. 네. 맞는 말입니다. 글을 잘 쓰려면 여러분들이 글을 꾸준히 써야 돼요. 매일 일기를 꾸준히 쓰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독후감을 쓰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편지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글은 어쨌든 많이 써야지 늡니다. 축구도 많이 하는 애가 잘하잖아요. 노래도 많이 부르는 애가 더 잘 부르잖아요. 원래 타고난 음치가 아니라면. 그죠?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쓰고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이것도 그냥 무작정 많이 쓴다고 글을 잘 쓰게 되는 건 아니에요. 좋은 글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안 좋은 글을 많이 읽어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 소설, 웹소설 이런 것들은 보면은 그렇게 좋은 글은 아니거든요. 뭐 사람 취향은 다르겠지만 라이트 노벨 이런 것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글은 그렇게 좋은 글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좋은 글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 우리나라 소설들, 잘 쓴 소설들도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또 좋은 칼럼, 좋은 기사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아, 글을 이렇게 쓰면 정말 전달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쓰니까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게 좋은 글을 많이 접하다 보면 아, 글은 이렇게 써야 잘 쓰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어 시간에 수업을 잘 들어야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논술이란 건 논리학이랑 국어가 겹쳐 있는 부분이에요. 논술은 논리학과 국어가 겹치는 부분. 그래서 국어를 이제 국어의 법칙들, 문법
이런 것들을 잘 배워야지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들, 문단을 구분하는 법, 서론, 본론, 결론을 구성하는 법, 이런 거는 법칙으로서 우리가 수학 공식 외우듯이, 구구단 외우듯이 몇 개 외워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규칙들은 여러분들이 또 3강에서, 이 교재 3강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 논술 어떻게 공부를 해야 잘할 수 있는지 알겠죠? 그냥 저기 논술 문제집 사가지고 기출문제 풀이한다고 논술을 잘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발등에 불똥 떨어진 고등학교 3학년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저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을 중1에서 고2까지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시간이 많아요. 대입용 논술은 고2, 고3,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해도 시간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기본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기출문제 주면서 야, 이거 글 써라 쭉 쓴다고 논술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고력, 논리력, 서술력을 균형 있게 발달을 시켜야지 좋은 논술이라고 하는 그 지붕을 탄탄히 받쳐줄 기둥 3개를 여러분들이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논술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 가끔씩 야, 이건 참 돈 벌려고 이거 학생들 속여먹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본질적인 걸 놓치고 애들 그냥 저기 대학교 잘 보내려고 속인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건 가짜 논술, 곧 무너질 논술, 기둥이 빈약한 논술이기 때문에 당장 대학은 잘 갈지 몰라도 그 논술이 대학 가는 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2강에 1강에 2에서 논술 공부 왜 해야 하는지에서 다뤘었잖아요. 어른이 돼서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살려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논리적으로 글 쓰는 게 필요하거든요. 앞으로도 꾸준히 논술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 중1부터 고2까지의 학생들은 저랑 같이 사고력, 논리력, 서술력을 탄탄히 키워보도록 합시다. 앞으로도 영상 잘 봐주시고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 교재 사서 보시고요. 아니면 블로그에 가서 보셔도 되니까요. 같이 공부 열심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